자, 오늘은 함수 개념을 한 번 더 듣고, 더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 한 번 더 듣고, 워크북으로 좀 진도를 한 번 다시 나갈게. 그래서 금요일 날 수준은 워크북으로 나갈 거야. 자, 함수부터 해볼게. 함수.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너도 이거 하는 거야. 자, 함수는 x와 y 관계. 자, 함수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 x와 y. 함수 예제가 뭐라고? 그럼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그럼 함수를 좀 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림으로 좀 봐줘야 되는데, x가 될 수 있는 집단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리고 y가 될 수 있는 집단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래서 자, x가 될 수 있는 집단에서 서예지가 있어. 그리고 강서유가 있었다. 그리고 y가 될 수 있는 집단에서 장우, 잘생긴 남자들을 모르겠네. 자, 서연아, 좋아하는 남자애기 누구 있어? 아무나. 안 좋아해도 돼. 그냥 잘생긴 애 아무나 얘기해봐. 몰랐어. 예지가 얘기해. 2명만. 위반 애들을 쓰고 싶지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뭐라고 할까? 뭐 내가 그냥 아는 사람 할게. 야, 나 진짜 모르네. 키, 샤이니 키 알지? 키 너무 나이가 많나? 좀 젊은 애 누가 있을까? 송민호? 송민호 나이가 너무 많나? 아니, 송민호 이렇게 할게. 송민호 랩하는 애 몰라? 송민호? 자, 아무튼 이게 우리 세대 차이야. 그냥 이렇게 할게. 자, 그래서 예지가 서윤이가 참 감사하게도 이 세 사람이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어. 이번 주 토요일날. 그래서 만났어. 그래서 X가 되는 애들이 Y가 되는 애들을 선택하면 무조건 커플로 탄생이 된대.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예지가 차은우에게 화살을 쐈고 차은우 화살 맞았어. 그리고 서윤이가 송민호한테 화살을 쏴서 송민호가 화살을 맞았어. 그래서 커플이 성사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예지가 차은우한테 화살을 쏜 관계, 서윤이가 송민호한테 화살을 쏜 관계, 이 결과의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고. 이 관계 자체를.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함수가 되냐면, 잘 봐. 예지가 차은우한테 화살을 쐈는데 서윤이도 차은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차은우한테 화살을 쏜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불건전해 보이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관계는 아니지. 두 사람이 한 사람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관계도 함수라는 관계라고 쳐준다. 근데 함수로 안 되는 관계가 있어. 뭐냐면 서윤이가 아까 송민호한테 화살을 쐈는데 예지가 욕심이 많아서 차은우한테도 쏘고 키한테도 화살을 쏜 거야. 그러면 커플은 남녀가 한 쌍이 그때 커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지가 두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 거야. 따라서 함수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X는 한 발만 화살을 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반드시 X가 되는 애는 Y가 되는 애들 중에 한 발만 화살을 쏘면 그때 이 결과를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는 것은 X가 될 수 있는 애가 Y가 될 수 있는 애에게 화살을 쏘면 그 결론을 함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함수를 이해를 해줘야 돼. 자, 그럼 이거 살짝 숫자 문자로 좀 바꿔주면, 자, X가 될 수 있는 애가 A, B가 있었고 Y가 될 수 있는 애가 1, 2, 3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함수는 영어로 펑션인데 그 펑션의 약자 F를 써서 이렇게 쓸 수 있고, 함수라는 것은 기호로 표현하면 fx는 y라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함수는 fx는 y라는 기호로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a라는 애가 어떤 f라는 기능을 통해서 1에게 화살을 쐈대. 그리고 b라는 애가 f라는 기능을 통해서 3에게 화살을 쏜 거야. 그럼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f라는 기능을 통해서 1에게 화살을 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 마찬가지로 B가 X가 될 수 있는 B가 F라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3액의 화살을 썼다. 이게 지금 이 함수라는 관계를 기호로 표현한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얘는 해석이 뭐냐면 A가 F를 통해서 1액의 화살을 쐈다. B가 F를 통해서 3액의 화살을 쐈다. 이렇게 읽는 거고, 이때 대상이 되는 화살 맞는 애들 있지. 이 화살 맞는 이를 우리가 세 글자로 함수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자 무슨 값? 함수값. 그럼 A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2요. B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3이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A와 B는 X가 될 수 있는 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같은 표현으로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X가 A일 때 어떤 F라는 기능을 통해서 화살 맞는 Y가 1이 됐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얘네들을 순서대로 표현해서 A, 1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B가 F라는 기능을 통해서 3액의 화살을 쐈으니까 얘는 X가 B일 때 F라는 기능을 통해서 Y는 3이 화살 맞는다. 그리고 얘를 순서대로 써서 순서상 B, 3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일단 이게 함수의 기초야. 표현과 함수의 의미까지 지금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F라는 기능이 뭘 뜻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fx는 y와 같다를 함수의 기호로 표현한다고 했고, 근데 이 y가 x 플러스 1과 같대. 그러면 이 fx에 있는 이 f의 기능은 x가 되는 애에게 1을 더해서 y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fx가 x 플러스 1과 같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 말은 x가 되는 애에게 1을 더하는 기능, 그게 f의 기능입니다. 뭐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기능에 따라서 f3은 f라는 기능 3에다가 1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4를 화살 맞는 y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f3은 4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러면 f0은 설마 얼마로 써주면 돼? 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기능이란 이 식에 대한 이거를 이제 기능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3의 함수값은 4, 0의 함수값은 1, x는 3, y는 4. 같은 표현으로 3,4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기능까지 얘기를 끝냈고, 자 근데 여기서 얘는 y가 x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관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관계가 돼. 왜냐면 x가 1일 때 y는 2가 되고 x가 3일 때 y는 4가 되지. 그래서 x를 통해서 y를 알고 y를 통해서 x를 알 수 있는 걸 관계라고 하고, 얘를 x와 y의 관계식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x와 y의 관계식에서 y는 1차식과 같다라고 하잖아. 그럼 그 관계를 1차 함수 이렇게 해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y가 2x의 제곱, y는 이 xy 관계식은 x가 1일 때 y는 2로 나오고 x가 2일 때는 y가 8로 나오잖아. 그럼 이러한 관계식에서 y가 2차식과 같다라고 나오면 이 관계를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읽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함수라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그래프까지 확장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함수는 관계를 관심이 있어 하기 때문에 그래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2차 함수는 먼저 전제 조건이 y는 2차식과 연결이 됐을 때, 여기 있는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이 xy의 관계식은 2차 함수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2차 함수는 관계니까. 그러면 다음 중 y는 a-3의 x의 제곱 플러스 6x라는 xy 관계식이 있는데, 이 식이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a 값을 찾아달래. 그래놓고 1번에 a는 3, 2번에 a는 1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예지야, 이 관계가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a 값은 1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돼? 얼마? 2번이 내주면 된다. 이게 2차 함수가 될 조건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가 될 조건 얘기했고, 자 그 다음 우리가 함수는 항상 관계를 목표하는데, 관계란 x를 통해서 y 찾고 y 통해서 x 찾고, 이런 관계에 관심 있는 단원이 함수라고. 근데 그거를 그래프로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데, 그래서 항상 함수 단원에서는 그래프로 공부해줘야 돼.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잘 봐.
자, y는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었어.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선 얘는 x가 1인데 y는 1로 나오고 x가 2인데 y는 연에 얼마로 나와? 8로 나오고 정인아 x가 3인데 y는 얼마로 나와? 12 18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태영아 y가 x가 4인데 y는 얼마로 나와? 32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 수많은 x, y 값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순서상 1,1, 2,8, 3,18, 4,32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네들을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1점 찍고 2,8점 찍고 얘네들은 다 찍으면 점이 항상 이렇게 찍혀. 그래서 2차 함수는 이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x, y를 순서상으로 표현한다. 걔를 좌표 평면에 찍으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2차 함수는 그래프가 항상 이런 모양이다. 여기가 되니?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 관계를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점만 찍으면 된다. 근데 그때 결과가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2차 함수는 조금 전처럼 2차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좌표로 만들고 점을 찍으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했는데 세상에 2차 함수는 두 종류로 나와. 이 모양도 가능하고 이 모양도 가능하다. 자, 쟤네 저기 테스트 좀 줄게. 일단 공부 좀 하고 봐.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양들을 세 글자로 포물선 이렇게 해요. 포물선. 그래서 우리가 대포를 쏘면 포가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래서 대포알이 날아가는 선을 포물선이라고 사람이 이름 정한 거야.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읽는다. 근데 이때 아래에서 봤을 때 이 볼록한 경우를 아래로 볼록 이렇게 읽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읽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볼록해서 얘를 위로 볼록 이렇게 읽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를 포물선이라고 하고 얘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 다음 2차 함수는 선 대칭성을 가져요. 선 대칭성이란 뭐냐면 자, 얘를 선택선 하기 전에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점과 제일 위에 있는 점을 세 글자로 꼭지점이라고 읽는다. 꼭지점. 그러면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과 나란한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축이라고 하고 이 축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 포물선들은 선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 대칭성이란 뭐냐면 아래로 블록일 때 여기 물감을 칠했어? 그럼 얘를 이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데칼코마니가 이렇게 똑같이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여기 물감 칠하면 데칼코마니고 이게 된다. 그러면 선 대칭성을 활용하는 상황을 하나 보여주면 자,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이게 x는 0이라고 볼게.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1,3이었대. 그러면 다음 중 이 점을 대칭 이동시켰을 때 데칼코마니를 시켰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는 봐봐. 얘는 x는 0, 얘는 x는 2단이야. 그러면 0과 1 사이의 간격은 얘가 얼마야? 얼마라고? 0과 1 사이의 이 간격은 얼마야? 1. 그래서 얘가 1이니까 얘도 1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x는 0에서 1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x좌표는 마이너스 1. 근데 얘를 데칼코마니 시킬 때 이 점이 위나 아래로 바뀌지는 않지. 그래서 y좌표는 그대로 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선대칭성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함수의 축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야. 뭔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 그래프의 전반적인 분석을 들어갈 건데 우리가 y는 2x제곱, y는 2의 x-2대 제곱, y는 2x제곱의 플러스 3, y는 2의 x-2대 제곱 플러스 3. 다양한 2차 함수식이 있어. 그럼 얘네마다 그래프가 모두 있겠지. 맞아? 근데 이 4개 중에 정은아 뭐가 제일 쉬워 보여? 첫 번째. 예자 이 4개 중에 뭐가 제일 쉬워 보여? 세 번째. 영유야 이 4개 중에 뭐가 제일 쉬워 보여? 첫 번째. 첫 번째가 제일 쉽지. 얘는
x제곱이 하나만 있지만 얘는 지금 뭐 항이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얘를 평행 이동이라는 걸 시키면 얘네를 다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를 2차 함수의 기준이 되는 함수라고 해서 기본형 이렇게 읽어.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기본형을 5가지로 공부를 할 거고 거기에 추가로 평행 이동이라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추가로 공부해주면 나머지 분석이 자동으로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래프에서 기본형부터 공부할 거야. 자, 그러면 기본형에 대해서 5가지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암기부터 시켜줄게. 자, y는 ax 제곱을 예지야 2차 함수의 무슨 형? 기본형. 그러면 이 기본형은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그래프가 포물선으로 항상 나오는데 제일 아래에 있거나 제일 위에 있는 점을 세 글자로 연호야 무슨 점? 꼭지점.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나 제일 위에 있는 점을 서윤아 무슨 점? 꼭지점. 그래서 2차 함수 기본형은 무조건 꼭지점의 각도가 0,0이거든. 그리고 2차 함수는 선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축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고 그럼 이 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거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기본형은 축의 방정식이 x는 0 이렇게 나와. 이걸 합해서 1번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에는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불러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블록으로 나오고 세 번째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게 y는 2x 제곱이었고 이렇게 생긴 게 y는 4x 제곱이었어. 그러면 이 2에 해당하는 녀석 요 a가 x 제곱의 개수니까 여기서 a는 2고 이거의 절대값은 2 그리고 이 녀석의 절대값은 4. 그러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며. 예지야 뭐가 좁아진다고? 폭이 좁아진다고. 폭.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폭은 이거고 그리고 이 녀석의 폭은 이거야. 그러면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진다 읽을 수 있어야 돼. 뭐 뭔지 알겠니? 그래서 좁아짐 암기해야 돼. 그 다음 네 번째로 y는 ax 제곱이 있는데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승우야 식이 어떻게 나오지? y는 마이너스 잘했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예지는 이거 잘 봐야 돼 지금. 자, 여기서 이게 x축이고 이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y는 ax. 그럼 x축 대칭이란 뭐냐면 x축을 기준으로 얘를 데카코마니 시키라는 소리야. 그럼 얘를 데카코마니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그때 이 식은 반드시 이 녀석 우변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붙임값으로 나오고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줘요. 나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외우자. 이 함수는 초반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주고 잘 들어주고 외워줘야 돼. 알겠지? 외우는 포인트. 우리 1, 2, 3번 그냥 쭉 니네가 다 외우면 되지. 그래서 얘를 꼭 짚죠. 네. 꼭 짚더라. 왜요? 일단 왜요 먼저. 자, 꼭지점 왜 연코가 여기냐면, 자, 우리가 이 기본형은 ax 제곱만 있으면 기본형이라며. 그럼 기본형들은 x에 0 대입하면 다 y는 0 나오지. 그럼 기본형들은 다 0,0로 갖는 거 맞아? 근데 2차 함수 그래프는 얘 또는 얘로 나오다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기본형들은 꼭지점이 일단 꼭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0,0을 무조건 갖고 있고 얘네가 양수인 걸 보여주면 이렇게 나오고
음수인 걸 그려주면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꼭지점이나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나 제일 위에 있는 점은 꼭지점이라고 했잖아.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걸 항상 그릴 때마다 제일 아래에 있거나 제일 위에 있는 점이 여기 있어서 꼭지점이 여기만 여기 된다는 소리야. 그냥 너 시험지 가져왔어? 저기 수요일날 가져와. 지금 우리가 하한북중만 시험이야. 지금 안 고쳤어. 그리고 너 저기 정호표 사진 찍을 때 이름이랑 그거 다 보여야 돼. 다 지금. 너 답지 줘야 되지. 너가 최상의 나이인가? 자, 다 외웠지? 해볼게. 자, 먼저 현아 함수는 뭘 목표한다? 관계. 연우야, 2차 함수가 될 조건. A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 승우야, 이 세로선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하지? 축. 얘를 한 글자로 축. 그럼 축을 공부하는 이유가 정은아 무슨 대칭성을 가져서? 선대칭성. 선을 기준으로 대각고만에 되면 다 선대칭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을 태영아 무슨 선? 포물선. 그럼 포물선의 제일 아래에 있거나 제일 위에 있는 점을 서연아 무슨 점? 예지구나. 예지가 꼭지점. 자 그러면 그 꼭지점을 찾을 건데 예지야 얘가 2차 함수의 무슨요? 그 꼭지점을 잡고 몇 번 하면? 축의 방정식은? 잘했어. 자 그다음 연우야 무슨 볼로? 무슨 볼로? 자 승우야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어떻게 돼? 좁아지고 이 녀석을 X축 대칭동시키면 서유당 얼마로 나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걸 외워줘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이 나왔어. 5번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 자 태영 아까 기본형은 꼭지점의 좌표가 항상 얼마라고? 0,0. 그림 그리면 항상 꼭지점이 0,0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0,0이야. 자 그래서 얘를 그렸어.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예지야 뭐라고 했지? x는 0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그래프에서 여기 빵꾸 뚫고 요만큼의 범위는 x가 0보다 큰 구간이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럼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존재하는 숫자들을 x 좌표로 갖는 좌표는 여기 다 있지. 그럼 여기서 x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예지야 무슨 쪽? 증가하는 쪽은 x 오른쪽. 그러면 이 좌표의 x 값이 증가할 때마다 짝이 되는 y 값은 예지가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의 숫자를 x 좌표로 갖는 점들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외우는 자, 그 다음 이 구간은 태영아 x가 0보다 어떤 구간? 작은 구간.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존재하는 숫자들을 x 좌표로 갖는 좌표들은 이렇게 있고 예자 x가 커진다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 x가 커진다.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x가 커질수록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예자?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구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응용 한번 해보자. 이번에 그럼 이렇게 나왔어. x는 0이래. 자 정연아 이 구간은 x가 0보다 어떤 구간? 큰 구간. 그러면 이 큰 구간에서 존재하는 x 값들을 x 좌표로 갖는 그래프 위의 점들은 서유나 여기 있는 거 맞아? 그럼 얘네들은 이 구간에서 존재하는 좌표의 x 값들은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한다. 연우 이 구간에서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다 이렇게 주는 거야. 자, 그다음 이 구간을 연우야 x가 0보다 어떤 구간? 작은 구간. 그럼 이 구간에서 존재하는 x 값들을 x 좌표로 가는 점들은 얘네들이지. 그러면 얘네들은 x 좌표가 증가될수록 정은아 y 좌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한다.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렇게 읽어주면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워크북으로 좀 풀어볼 건데 지금 우리 2차 함수의 3분의 1, 3분의 1 이제 3분의 1에서 페이지 예제 워크북 맨 뒤에 있는 쪽 자, 78페이지에 7번 풀어보자. 2차 함수가 될 조건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자, 이거 먼저 맞히는 사람 상품. 그리고 예자 답 얘기할 때는 손가락으로 답을 얘기해 주는데. 너 없어? 그럼 너는 그냥 체크해. 그럼 체크. 아니면 정현아 좀 얘 책 좀 같이 보여줄래? 같이 보여. 승우 나왔어. 정답. 자, 승우가 먼저 맞췄어. 자, 한 사람 더 줄게. 혜인아 질문 모아놓으면 한 방에 해줄게. 정답. 자, 정현이가 맞췄어. 자, 10초. 자, 여기 보자. 그 부분 사람들. 자, 아까 전에 2차 함수가 될 조건이란 이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처음 스타트를 했지. 그럼 먼저 이 동류한 계산을 먼저 끝내야 돼. 얘랑 얘랑 동류한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럼 더해주면 y는 k제곱 2k 2랑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x. 그럼 얘가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럼 얘가 0 되도록 하는 걸로 찾아보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 2차 방정식 인수분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은 0. 그럼 k는 마이너스 3 또는 1일 때 0이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은 0이 되면 안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고 1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3이랑 1 마이너스 3이랑 1 1번 3번 이렇게 끝나. 자, 여기 실판. 자, 문제 풀기 전에 참고해봐봐. 자, 우리가 함수값이란 x를 통해서 화살 맞는 y값이 함수값이라고 했어. 그래서 fx가 2x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할 때 f1에 대한 함수값을 a라고 할 때 a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야. 구하는 방법은 x가 2를 대입해. 그러면 x가 1일 때 f라는 기능을 통해서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6이니까 6이 화살 맞는다. 이게 함수값이야. 뭔지 알겠어? 자, 이걸 참고해서 10번 풀어보자. 78페이지 10번. 정답. 서윤이가 맞췄어.
승아 나왔어? 잘 모르겠어? 자 여기 승아 여기 봐봐. 자 지금 못 푼 사람들 여기 좀 볼게. fk가 5일 때 k값 줄거하래. 그러면 여기 k를 모두 대입하면 fk는 이 기능을 통해서 fk가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그럼 k를 다 대입하면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k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순간 여기서 fk가 5라고 알려줬네. 그러면 이 fk도 얼마나 소리야? c 값이 5라는 소리야.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이네. 2차 식은 0으로 풀면 되는 거야. k제곱 2이 더하면 마이너스 4k 2항하면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 하면 k값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된다. 양수 k니까 양수를 찾아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칠판 보자. 우리가 y는 ax일 때 a가 양수이면은 예지야 무슨 볼로? 아래로 불러. 이걸 무슨 볼로? 아래로 불러. a가 음수일 때는 태영아 무슨 볼로? 위로 불러. 그래서 양수인 애들은 그림들 다 이렇게 음수는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연은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그러면 다음 중 그냥 물어볼게.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이랑 y는 2분의 1 x 제곱이랑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폭이 좁습니까? 라고 하면은 예지야 1번이 좁아 2번이 좁아? 몇 번? 1번. 태영아 1번이 좁아 2번이 좁아? 몇 번? 2번. 서연아 1번이 좁아 2번이 좁아? 1번이 좁지. 얘는 절대값이 4고 얘는 절대값이 2분의 2잖아.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그래서 얘는 폭이 막 요만큼이면 얘는 폭이 이렇게 넓은 거다. 이 사이의 간격을 폭이라고 하는 거야. 참고해서 12번부터 보자. 12번. 정답. 아니야. 이거 나왔어? 아니야. 정답. 자 여기 보자. 지금 안 나온 사람들. 자 12번 이거 3번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다음 그래프에서 아래로 블록하면서 그러면 저기 뭐야 예지야 누가 아래로 블록이야? 왼쪽 오른쪽? 왼쪽 아래로 블록이라고. 그럼 얘는 x 제곱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그 양수인 것들 중에서 그러면 양수인 것은 1번, 2번, 3번 1, 2, 3에서 찾으라는 거야. 1, 2, 3 중에서 폭이 가장 넓은 걸 구하래. 그러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지는 거니까 넓으려면 폭이 저렇게 낮으면 되겠네. 그러면 1번이요. 자, 계속 틀려도 괜찮아. 그냥 하면서 계속 익히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x축 대칭이라는 거. 자, y는 3x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서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식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참고해서 15번 해보자. 15번 해보자. 내가 가서 바꿀게. 너 나왔어? 자, 알았어. 다 볼게. 담보야 그냥 말로 해봐. 애들 다 나왔어 지금. 아니야. 또 저기 연우 말로 해봐. 기억 미음 너는? 이네 나왔어? 뭐야 말해봐. 승우 나왔어? 뭐야? 기억과 미음, 니은과 리을만 이렇게 짝이 되는 거야. 여기 봐봐. 틀린 사람도 있고 자 맞은 사람은 앞에서 또 좀 풀고 있고 x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것은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부호만. 그러면 지금 기억과 짝이 되는 대칭은 미음 이렇게. 그 다음은 미음과 짝이 되는 것은 리을. 그리고 뒤가 미음 짝이 전체 될 수가 없네. 그래서 파란색과 노란색이 짝이 되는 애들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16번 해볼게. 아까 하루 종일 했던 거 2차 함수 기본형에 대한 해석 5가지. 아 쏘리 17번으로 가자. 17번 17번으로 해. 아까 5가지가 다 들어있어. 니네 상위에서 풀면 안 되지. 승우 나왔어? 자, 승우가 먼저 맞췄어. 한 사람 더 줄게. 아니야. 정답. 나 서윤이가 맞췄어. 자, 이거 지금 답 안 나온 사람 같이 보자. 5번 아니야. 이거 봐봐. 자, 다음 중 얘랑 얘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성질을 구하라 그랬어. 공통이랑 똑같은. 먼저 얘보다 폭이 좁다.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했는데 지금 얘는 절대값이 3분의 1, 얘도 절대값이 3분의 1, 얘는 절대값이 3. 그럼 폭은 절대값이 클수록 좁다며. 그래서 우리는 1번 이 두 녀석은 얘보다 폭이 좁다가 아니라 넓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은 두 번째, 자 얘는 음수니까 서윤아 무슨 볼로? 아니 미안해 저기 예지야 무슨 볼로? 위로 볼로. 양수는 무슨 볼로? 아래로 볼로. 그러면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 골라야 되는데 위로 볼로 가다 안 받네. 자 3번 제1사분면을 지난다. 태영아 기본은 꼭지만 잡고가 몇 코마면? 0코마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그럼 첫 번째는 예지야 몇 사분면 지나? 3, 4분면. 연우야 여기는 몇 사분면 지나? 공통으로 겹치기 없네. 얘도 사각이야. 자, 그 다음 y축에 대한 대칭이다.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예지 아까 전에 2차 함수는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는데 이 선을 축이라고 했고 축을 기준으로 무슨 선을 갖는다? 선 대칭선을 갖는다. 그러면 아까 전에 2차 함수의 기본형은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었지. 그 x는 0이 같은 말로 y축이야. y축. 왜 y축이냐면 자 다음 중 x는 3이라는 직선을 구해달래. 그러면 3을 쓰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얘가 x는 3이야. 그러면 x는 0이란 0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이 x는 0이라고. 그러면 x는 0이랑 y축은 서로 일치하지. 그래서 x는 0이 y축이야. 따라서 기본형들은 무조건 축이 둘 다 y축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해 대칭이다. 참이요 이렇게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각선 하나 내면 다 대칭인 거야. 자 마지막으로 5번도 중요해. 사실 5번 때문에 이거 풀라고 한 건데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랬어. 그럼 두 개 다 지금 보면 x가 0보다 작은 구간은 둘 다 이쪽이고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존재하는 숫자를 x 좌표로 가는 점들은 얘네고 x가 증가할 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y는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이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 얘는 보면 여기에서 존재하는 x 값들은 얘네가 좌표로 가지고 있고 태영아 x가 증가한다는 것은 오른쪽 왼쪽 x가 증가한대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왼쪽으로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이 경우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야. 또 둘이 공통 안 겹치네. 그래서 이게 탈락인 거야. 되니?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평행 이동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냥 한번 물어볼게. 자 예지야 y는 2x제곱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이걸 x축 방향으로 2만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동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한 번 더 해볼게.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래. 식 어떻게 바뀌어? 제곱 자 마지막
이 식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래. 그럼 식 어떻게 바뀌어? 제곱 이렇게 해준다. 이게 증명이 있거든? 근데 지금 증명이 좀 걸려 시간이 한 10분 넘게 걸려. 그래서 증명이 궁금하면 영상 거기 다 들어있거든. 그게 최근에 찍은 거야. 얘네가 같이 할 때. 그거 꼭 들어봐봐. 증명 궁금하면. 그래서 우리는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좀 다 같이 연습하고 이제 또 문제 풀자. 우리가 y는 3x의 제곱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라고 하면 x 대신에 x-3을 대입하고 x- 요 x 대신에 x-3을 대입해서 식을 써주면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이 y 대신에 y-3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3이 이항돼서 그냥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맞니? 자 그런 다음은 여기 또 봐라. 자 예지야 얘는 2차 함수의 무슨이요? 기본형. 기본형이 꼭 시험에 잡혀 몇 콤마면? 잘했어.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야.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며. 그럼 꼭지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0,0에 있었던 애가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3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꼭지점이 이렇게 이동해지겠고 평행 이동이란 이 모든 점들을 다 똑같이 이동시켜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꼭지점 좌표는 예자 몇 콤마 몇이라고 하면 돼? 4,3. 그리고 잘 봐. 자 지금 좀 굉장히 짧게 하고 있는데 좀 디테일이 궁금하면 영상 꼭 봐. 자 얘는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잖아.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축은 x는 3으로 바뀌겠지 당연히. 근데 위로 움직일 땐 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축의 방정식이 x는 3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 맨날 이렇게 푼 게 아니라 잘 봐야 돼 이제. 이거 하면 오늘 이제 거의 끝났어. 자 이거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지. 이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예제 얼마야? 그래서 그 3이 꼭지점의 x좌표와 축의 방정 우변의 주랑 항상 똑같아. 그리고 더해져 있는 상수항이 3이지. 얘가 꼭지점의 y좌표와 똑같다. 그럼 얘도 똑같이 응용해보면 3x제곱을 0 만들어주는 x값이 정해면 얼마야? 0. 그래서 0, 우변도 0. 그리고 더해져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0, 더해져 있는 상수항이 0, 0.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럼 이건 다행히 좀 빨리 넘어가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84페이지 36번 풀어볼게. 자 이거 먼저 맞춰야 되나 상품. 정답. 자 승우가 맞췄어. 한 사람 넣어줄게. 정답. 예지가 맞췄어. 자 10초 넣어줄게. 자 여기 봅시다. 자 못 푼 사람도 여기 보고 푼 사람도 앞에서 또 하고 있어. 자 다음 주 2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있대. 그럼 식부터 찾아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그래프 위에 1,2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 위의 점이 이 식에서 탄생된 거니까 다시 도로 대입해야 되지. 그래서 얘를 대입시켜주는 거야. 그럼 y자리에 2, x자리에 1, q. 그럼 q는 3이요. 이렇게 주는 거야. 뭔지 알겠지? 자, 한 문제만 더 해보자. 40번 해보자. 40번. 84에 40.
태인아 질문 만들어놨어? 네. 오케이. 정답. 연우가 맞췄어. 오늘도 좀 골고루 맞히네. 나수? 정답. 자, 이거 안 나온 사람 여기 보자. 자, 다음 이 y는 2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키면 태영아 x 자리에 얼마 돼? x 마이너스 n. n만큼 평행하면 x 대신에 얼마 돼? x 마이너스. 그래서 y는 2에 x 마이너스 m을 x 대신에 대입을 해준 거야. 이렇게. 자, 그다음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대. 그러면 이 식에다가 얘를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4m, x 자리에는 2m.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얘는 m이고 m제곱이고 2차식은 역을 만들면 2m제곱 플러스 4m이 0이 되는 거고 예시야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 빼기? 그렇지, 공통인수 빼기야. 그럼 얘랑 얘랑 공통인수를 2m으로 꺼내주면 m 플러스 2는 0으로 바꿔주고 그럼 m은 0 또는 마이너스 2요. 근데 음수의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좀 끝나. 맞아. 자, 동생 좀 봐줘야 되니까 너희들 좀 풀고 있자. 풀고 있고 숙제 지금 정해줄게. 자, 요거 이제 두 개다. 이게 진도 부분 이거 나무노답이 아니 잠깐만. 너 태영이 진도 부분 오다 끝났어? 조금 나. 그거 알아서 해와. 야, 해오고 119. 아까 100. 이거 숙제는 나 좀 알려주라. 어디서 119였지? 진도북이? 100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부터 119까지야? 106? 오케이, 땡큐. 자, 요거 나무노답 해오고 요것도 나무노답 해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 숙제는 워크북으로 줄게. 금요일까지 해오는 거야. 69에서 85까지. 86은 좀 내가 알려주려고. 너무 많나? 한번 보자. 너무 많네? 이렇게는 못하지. 그러면 중간에 좀 건너뛰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2차 함수 까먹으면 안 되니까 77에서 85까지. 77에서 85. 이렇게. 요거 근데 중간도 우리가 할 거야. 알겠지?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숙제합시다. 자, 문제 풀고 있고. 자, 태인아 싹 해볼까 좀. 26쪽에 15번. 오케이. 또 49쪽에 80번. 또 51쪽에 38. 뭐라고? 51쪽에 38. 또 53쪽에 50번. 또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볼게. 최상의 라이트구나. 잠깐 내가 금방 준비할게. 오늘 내가 이거 안 올려놨어. 근데 그 제시형 보고 어떻게 나한테 검사 받고 하면 돼. 그냥 숙제 다 해왔지. 금요일 거 너 빠진 날. 오케이. 이게 연결이 되게 안 되네. 도형은 꼭 연결하면 돼요.
노답 많이 붙였어? 네. 응. 자, 46페이지. 자, 15번. 다음 그림을 통해서 BC를 구하시오 이랬어. 자, 그럼 여기서 알려주는 팁은 우리가 삼각비 단원에서 30, 60으로 나오면 길이가 1대 2대 루트 3이 된다고 알려줬지. 그러면 지금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가 같으면 두 현의 길이가 같다며. 그럼 요걸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리고 요만큼의 각도는 밑각이 30이라고 알 수 있겠네.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수직 2등분 시키고, 이걸 x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60도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1대 2대 루트 3, 2일 대 10, 1일 대 5, 루트 3일 대 5 루트 3. 끝났네. 그래서 10루트 3이 가능하겠다. 됐어? 네. 여기가 x고 여기가 x 합해서 10루트 3 되는 거 알겠어? 자, 그 다음 49페이지 40. 40이 아니고 30이에요. 네? 30이에요. 이거 30? 네. 오케이. 자, 49에 30. 접기 전에 둘레는 이거 이제 보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활구를 접었을 때 호 위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무조건 이 각도가 120도가 나와. 그걸 한번 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봐봐. 자, 먼저 이 현과 수직이 되는 반지름을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O'라고 해줄게. 요거 반지름. 근데 이것도 반지름이지.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어때? 같이. 그리고 이 활구를 접으면 이 길이가 여기도 접히겠지. 그래서 이 세 개의 길이는 서로 어때?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여기도 60도. 그래서 120 되는 걸 다 알아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1이면 얘는 2, 여기는 루트 3.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부터 이제 처리를 해주면 반지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수선을 내리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현의 수직 2분을 시킨다. 그럼 얘는 6루트 3. 이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지. 그래서 여기는 6, 여기는 12. 반지름 10이라고. 그러면 둘레를 구하나 있으니까 24파이가 잘 되겠어. 끝. 자, 그다음. 그리고 태인아, 너는 이제 제출하면 학원에서 그냥 뭐 체크 카드처럼 그 카드를 준대. 그거 그냥 받으면 돼. 꼭 제출하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 승우도 체크 카드 받을 거야. 그거 줄 거야. 이번에 챙겨줄게. 51페이지 38.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뭐 찾으라는 게? 길이가 24인 AC. 선분 AC가 24. 그렇다고 했을 때 선분 AD를 찾아라. 자, 지금 얘가 합동인 원이고 AC가 24면 이 반지름 하나의 길이는 6이 되겠지. 그러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반지름 접선과 수직을 이루고, 그냥 원의 중심에 현의 수선을 내릴 수도 있지. 그러면 이도형과 이도형이 A 닮은데, 그럼 닮은 빛에 쓰면 되는데 6대 18은 X 대 2. 맞아? 그러면 6대 18이나 1대 3은 X 대 6이라고 할 수 있고, X는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끝났어. 자, 그럼 따라서 AD 구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형을 쓰면 36에서 4 빼면 32. 32는 몇 루트 2? 루트 32는? 자, 32는 뭐 곱하기 2야? 4루트 2.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4루트 되는 거야. 그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되면 현을 수직 이등분 시키니까 AD의 길이는 4루트 2겠구나. 자, 지금 되지. 자, 그 다음은 마지막 문제.
53페이지. 50번. 자, 다음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넓이를 구하실게요. 자, 우리가 원 밖에 사각형이 외접하고 있지. 그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합에서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게 12면 이거의 합도 12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얘랑 얘를 x랑 y라고 볼게.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생긴 사각형 우리가 넓이 구할 수가 없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접점과 연결하는 반지름은 다 수직을 이룬다고 했고, 각 꼭지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해주면 삼각형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삼각형 네 개의 합이 4이렇게 넣으면 똑같다 가능하겠지. 따라서 이 녀석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이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높이가 지금 3으로 다 똑같이 높이가 공통인수 3으로 꺼낼 수 있고, 나눈에는 밑변의 길이만 써주면 되니까 5, 7, x, y 다 써주면 되는 거야. 5, 7, x랑 y. 근데 x 플러스 y가 5 플러스 2가 똑같이, 그래서 얘를 12로 고쳐주면 되겠고, 따라서 24를 2로 나누면 12, 15가 36이 되고. 됐어? 자, 얘들아, 우리 3학년들 마지막 문제 또 한번 풀어보자. 페이지 지금 승우야, 너 워크북 풀고 있어? 워크북 몇 페이지 풀고 있어? 81까지. 81까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숙제가 85까지구나. 아, 이걸 좀 알려주고 갈까? 아니야, 이거 너무 욕심인 것 같고. 자, 우리 마지막 번호 85페이지 45 풀어봅시다. 금요일 날 얘들아 워크북 챙겨와야 돼. 정답. 자, 저기 정현이는 그 재시험 시험지 받고 가서 재시험 보자. 태영이 너 오답 좀 하고 가. 오답책 다 하고 난 하는 만큼 해. 진도북 말이야, 진도북. 이거 숙제 106에서 119. 선생님 여기서 풀어요. 아, 저기 저 가. 얼마야? 아닌데. 정답. 승우 가자. 정답. 가자. 아, 너는 이거 해야지. 제 시험 보고 오늘 뭔 말인지 알지? 답지 여기 나오면 돼요.